미드나잇 라이브러리. 한밤중에 자정의 도서관. 그림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 도서관 형태의 하얀 이 틀이 보입니다. 작가는 매트 헤이그. 강렬한 존재감과 위대한 재능을 가진 소설가로 평가받는 영국의 소설가이자 동화 작가입니다. 대표 작품으로는 영국의 마지막 가족, 그림자 숲의 비밀, 살아야 할 이유, 시간을 멈추는 법 등이 있습니다. 이 책도 드문 경우지만 사례의 목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일부러 그랬을까요? 이 책이 어떤 분의 추천 도서 목록에 있었는데 강한 끌어당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읽게 되네요. 후회하는 일을 되돌릴 기회가 생긴다면 다른 선택을 해보겠니? 미드나잇 라이브러리. 주요 등장인물은 먼저 노라. 아무도 찾아주는 이 없고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에 우울감이 겹치면서 자살을 시도합니다. 꿈꾸듯이 들어간 자정의 도서관을 통해 새로운 인생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앨런 부인, 삶과 죽음 사이에서 만난 도서관 사서이자 노라가 다양한 인생을 살아볼 수 있게 이끌어줍니다. 재미가 있으면서 마음에 울림을 주는 책. 이 책을 읽으면서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거리낌 없이 술술 읽히는 것도 좋았어요. 누군가가 삶을 포기하려고 할 때 이런 시간이 주어진다면 생각을 달리할 수 있을 텐데 라는 마음이 듭니다. 조금만 다르게 사고하면 살아갈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의 이유만 있어도 살 수 있고 살다 보면 이 순간 힘들었던 것들이 묻혀지기도 합니다. 노라는 다행히 아직 죽지 않은 상태에서 자정의 도서관에 있는 사서 앨런 부인을 만납니다. 여기서부터 판타지가 일어나는데 이게 실제 일어난 일인지 꿈인지는 헷갈립니다. 앨런 부인은 죽으려고 하는 노라에게 후회의 책을 보여주며 이때까지 후회한 일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살고 싶었던 삶을 겪어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채로운 인생을 살아보게 됩니다. 현실에서 파혼한 댄과 결혼하는 것을 택했을 때 무난하지 않을까 했는데 시골에서 작은 펍을 운영하는 소박한 삶까지는 좋았으나 그가 예기치 않게 바람을 몇 번 피운 상태이고 서로 잘 맞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누구와 결혼하건 쉽지 않은 건가 하면서도 좀 더 잘 맞는 상대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수영 선수가 된 삶에서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로 은퇴를 하고 강연을 다니면서 성공한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러나 본인이 바뀌면 주변인들도 변화가 있습니다. 다른 여자에게 향한 아빠를 힘겹게 지켜보며 술에 빠지고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한 엄마. 이런 현실에서 성공이라는 이유로 정착하기는 힘이 듭니다. 유명한 가수가 되어서는 많은 이들에게 인기를 얻고 돈과 명예를 얻는 괜찮은 삶일 거라 기대했지만 오빠가 약물 중독으로 사망한 상태입니다. 크게 좌절했고 이 생을 택할 수가 없습니다. 가수나 수영 선수로서 성공을 얻는 대신 치러야 하는 대가가 너무 큰 것에 노라는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애쉬와의 결혼 생활은 너무나도 평탄한 상태였습니다. 이미 딸이 있었고 이 삶에 갑자기 들어온 노라는 행복하지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고 있는 이방인의 느낌을 받습니다. 원래 자신의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살고 싶지 않았지만 그 이면을 돌아볼 기회가 생깁니다. 다른 이들에게 아무 쓸모없고 외로운 비참한 인간이라는 관념에 빠져 있었지만 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일으키는 작은 파장이 나비효과가 되어 주변인들에게 조금씩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처 깨닫지 못하고 한쪽 면만 보아서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한다면 보람을 얻고 만족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힘이 아닌가 합니다. 실현에 빠져있는 이들 중에 노라의 삶의 이동 경로를 따라가 보고 그녀의 깨달음에 공감하는 일이 많이 있을 거라 봅니다. 나 또한 그렇습니다. 나 혼자만 힘든 삶이 아니라는 걸 알면 됩니다. 그리고 역경은 헤쳐나가라고 있는 것이니 못 넘을 장애물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생각을 너무 깊이 하는 것이 때로는 독이 됩니다. 안 좋은 쪽으로 자꾸 내몰아쳐서 보통이 최악으로 탈바꿈하면 그것이 진짜인 듯 믿게 되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 자신이 그렇게 초라해 보일 수가 없는 겁니다. 작가는 섬세한 감정들을 놓치지 않고 노라를 통해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누구보다 자신이 힘겨운 삶에 괴롭다고 느끼지만 빠져나오지 못할 실현이 아니라는 것을 안 순간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책에서 인상 깊은 부분을 읽어볼게요. 노라가 막 11번째 통로에 섰을 때 천장에서 큰 돌덩어리가 떨어져 그 밑에 깔리게 되었다. 돌에 깔린 노라는 만년필을 놓쳐버렸고 만년필은 그녀의 손에서 빠져나가 굴러가 버렸다. 노라는 돌 밑에서 빠져나오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이걸로 끝이구나. 좋든 싫든 난 여기서 죽는 거야. 이렇게 죽는 거야. 도서관은 황무지였다. 다 끝났다. 노라는 다시 한번 확신했다. 그녀에게 가능한 모든 삶이 주위에서 활활 타오르는 가운데 자신은 여기서 죽을 거라고. 하지만 그때 잠시 연기가 거치며 노라는 보게 되었다. 11번째 통로 저쪽의 밑에서 3번째 선반이 있었다. 선반에 있는 책을 모두 태우는 불길 속에 틈이 있었다. 죽고 싶지 않아. 노라는 더 노력해야 했다. 늘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삶을 원해야 했다. 이 도서관이 그녀의 일부이듯 다른 인생도 그녀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다른 삶에서 느꼈던 감정을 모두 느끼지 못할 수는 있지만 그녀에게는 능력이 있었다. 올림픽 메달리스트, 여행가, 와이너리 대표, 록스타, 지구를 살리는 빙하학자, 케임브리지 대학 졸업생, 엄마, 혹은 그 외에 100만 가지 사람이 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놓쳤을지 몰라도 노라는 어떤 면에서 여전히 그런 사람이었다. 그들은 모두 그녀였다. 그녀는 그 모든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고 한때는 그 사실이 우울하다고 생각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자극이 되었다. 왜냐하면 이제는 마음먹고 노력하면 자신이 해낼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이다. 또한 그녀가 살았던 삶에는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오빠가 살아있었고 이지도 살아있었고 노라는 리오가 문제아로 자라지 않게 도와주었다. 가끔은 덫처럼 느껴지는 것이 사실은 그저 마음의 속임수일 수 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포도밭을 소유하거나 캘리포니아 석양을 봐야 할 필요는 없다. 심지어 넓은 집과 완벽한 가정도 필요치 않다. 그저 잠재력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노라는 잠재력 덩어리였다. 왜 전에는 이걸 몰랐는지 노라는 의아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타임머신을 타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별다른 게 없을 듯 합니다. 좋은 게 있으면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